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캄보디아의 범죄단지, 여기서 나오는 돈이 중국 공산당의 1:1 프로젝트 자금으로 쓰인답니다. 중국 공산당이 말이죠, 사실은 캄보디아에 있는 중국인 그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인 범죄 조직이 캄보디아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캄보디아 정권을 갖다가 지원해주고, 훈센 총리 이런 애들한테 돈 통치자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해외 공작 자금을 대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웬치라는 말을 여러분 자꾸 듣고 있죠. 웬치가 단지라는 뜻인데, 우리말로 하면 원래는 우연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말의 은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웬치라는 것이 지금 캄보디아에 큰 것만 해도 400여 개가 있답니다. 400여 개의 웬치가 있는데, 범죄 단지, 심지어 말이죠, 큰 단지에는 4,000명 내지 5,000명이 함께 거주한답니다. 아파트 형식으로 지어놓고 숙소도 있고 거기 안에 모든 것이 있답니다. 심지어 말이죠, 시체를 소각하는 소각장까지 만들어 놓고, 그러고서 범죄를 통해서 범죄 기업을 만들어 놓고 돈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총책은 중국인입니다. 중국인 밑에 각 국별로 말이죠, 한국, 일본 이렇게 팀장이 있답니다. 그래서 한국은 한국 팀장이 한국인들을 꼬셔가지고 끌어들여가지고 이제 범죄에 가담시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로 만들어가지고서 그야말로 전 세계 돈을 갖다가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야심찬 그런 행각을 벌였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번에 발각이 됐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말이죠, 이게 벌써 수년 전부터 만들어져 온 하나의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권은 다 알면서도 눈 감아 준 거고요. 거기에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으니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프린스 그룹이라는 그 그룹에 천즈라고 하는 놈이 있죠. 38살. 이자가 사실은 그렇게 활개를 칠 수 있었던 것도 지금도 다른 데로 도망을 갔죠. 이 모든 것이 캄보디아 정권의 비호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비호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들은 웬치를 갖다가 이렇게 줘놓고 나서는 거기에 일단 구직 사이트라든지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텔레그램을 통해서 사람들을 꼬셔서 끌어들입니다. 그런 다음에 숙식 제공인이 또 뭐 고액 알바니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은 다음에 이들이 오면은 일단 여권을 빼앗고 감금합니다. 그런 다음에 부모를 협박해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또는 온라인 대출을 받아서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또 이애들에게는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불법 도박, 리딩방 사기 등 범죄 행각을 벌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오면은 얘들은 피해자가 됩니다. 왜? 뺐으니까. 일단 여권 뺐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진 돈 또는 부모한테 송금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돈을 탈취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친지, 친구 이런 사람들한테 연락하도록 한다든지, 내지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 리딩방 사기, 그리고 불법 도박, 인터넷 사기 등등의 이 사람들을 써가지고 돈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범죄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말이죠, 마피아니 뭐 또 야쿠자니 이런 게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건 기업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당국을 피해가지고 몰래 그렇게 음습하게 돈을 그렇게 챙기는 거였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버젓이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웬치는 4,000명 내지 5,000명이 함께 거주를 한답니다. 그럼 4,000명 내지 5,000명이 함께 거주하는데 당국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경찰에서 모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뭐냐면 양지로 나온 겁니다. 과거에는 범죄라는 것이 음지에서 몰래 밤에 하는 것이었다면, 이 웬치의 범죄 사업이라는 건 국가가 사실상 뒤를 봐주는 거고, 캄보디아가 말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뒤를 봐주는 거니까 이거는 범죄 기업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캄보디아가 정말 나쁜 것이, 캄보디아 GDP의 25%가 바로 이 범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다. 캄보디아의 GDP의 25%, 무려 4분의 1이 범죄로 벌어들인 돈이다. 그럼 이걸 모를 리가 있습니까? 캄보디아 이 훈센이라는 자가 지금 40년 가까이 통치하고 있는 그런 자인데, 정말 이 자는 말이죠, 이거 국제형사사법재판소에 해부해가지고 그야말로 이거 처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자가 말이죠, 가장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자 아니겠습니까?
범죄 조직과 범죄 사업체와 손잡고 말이죠. 거기서 통치자금 빨아들이고 이거 완전히 이 히틀러 같은 놈 아닙니까? 자, 지금 웬치는 말이죠. 거대한 감옥과도 같다는 겁니다. 범죄 조직은 잡아온 사람이 탈출하지 못하도록 웬치의 높은 콘크리트 벽, 철조망, 전기 방벽까지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검문소와 초소를 두고 무장 경비 등이 총을 들고 24시간 지킵니다. 그래서 웬치에서 일꾼으로 일하면서 실적을 못 올리잖아요. 또 탈출을 시도하잖아요. 그럼 붙잡으면 무자비한 고문과 폭행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북 예천의 22살 대학생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웬치인 사람들은 일단 피해자가 됐다가 그 다음에 가해자가 되는 그런 구조다 이 말이죠. 웬치 규모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큰 웬치에는 무려 4,000명 내지 5,000명이 거주하고 있고요. 지금 캄보디아에 큰 웬치만 해도 400여 개가 있고 작은 것까지 합치면 뭐 수천 개가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총책은 중국인이고요. 그 밑에 한국인 각 국가별로 팀장을 둡니다. 그래서 한국인 대상 범죄 조직이면 한국인 팀장 밑에 많게는 50 내지 60명의 한국인이 존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팀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계속해서 실적을 올리도록, 실적이라는 게 결국은 사기치는 겁니다. 사기 실적을 올리도록 해가지고서 못 올리면 고문하고 폭행하니까 안 할 수도 없어요. 그냥 무자비한 폭행을 가는 겁니다. 조금 폭행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치는 방법을 갖다가 이제 애우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하면 그 애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못 애우잖아요? 그럼 무자비한 폭행을 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수수수 말을 잘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주 사기의 달인을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서 돈을 빨아들이고 이런 식으로 보이스피싱에 아주 귀재를 만드는 겁니다. 폭행과 고문으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돈을 갖다가 그야말로 빨아들인 다음에 이것이 자기들이 챙기는 거고 윈지 같은 놈이 말이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해외 거점 간첩 활동하는 데 쓰이고 그 다음에 캄보디아의 통치 활동에 쓰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인 대학생 사망 사건이 발생한 이 캄보디아 중국인 범죄 조직에 이제 국제사회에서 엄청나게 이제 말이 많이 나오니까 이것들이 이제 다른 데로 지금 도망을 가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죠. 지금 보고서에 따르면 말이죠. 도망가기 전에 캄보디아 16개 도시에서 53개 범죄단지가 운영되는 것이 이제 확인됐고요. 일단 확인된 것만 그렇습니다. 애므니스티는 18개월간 피해자 58명, 생존자 365명과 그 사람들의 증언과 자료를 토대로 범죄 단지를 이제 밝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캄보디아 16개 도시에서 53개 큰 범죄단지가 확인이 됐고 여기를 이제 지금 국제 애므니스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 범죄단지는 푸놈펜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시아누크빌 그리고 보코산, 뭐 바벳, 포이펫 이런 태국 베트남 국경 근처 중소도시들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지금 태국도 그렇다는 얘기죠. 국경 지역에. 그리고 베트남 국경 지역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가더라도 유명한 관광지를 가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베트남 국경 지역이라든지 좀 알려지지 않은 곳 이런 곳을 혼자 움직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여자뿐이 아닙니다. 남자들도 말이죠. 이런데 그 시골 마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혼자 움직이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범죄 조직이 기승을 부리는 것은 훈센 정권과의 유착 때문이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지만 이자가 쿠데타로 정권을 집권한 뒤 38년간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훈센하고 천주하고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데 이 프린스 그룹의 천주라는 놈과 이 훈센 정권이 서로 결탁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훈센이라는 놈을 이제는 국제사회에서 말이죠. 이자를 인정하면 안 될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캄보디아하고의 이 어떤 교역이라든가 내지는 외교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제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이 말이죠. 이 캄보디아하고 완전히 결탁을 해가지고서 사실상 캄보디아가 제2의 중국이 됐다는 것도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중국이 지금 1대1로 정책을 통해서 내지는 또 팍스 차이나 이 정책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에도 중국 자금이라든가 중국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중국 지금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보디아도 중국과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니까 캄보디아에 대한 경계를 우리는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기, 행각이라든가 고문, 폭행 등등의 한국인에 대한 우회 이것은 중국인들과 똑같이 지금 한국인들에게 엄청난 우회가 되고 있다는 거 당국도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 국민들도 말이죠. 캄보디아 경계령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도 말이죠. 여러분들께서 과거의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중국과 지금 시진핑 중국과는 완전히 다르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도둑놈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